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뭐라고? 엄마라고? 속초 해변의 고급 카페, 세상 모든 것을 가졌으나 공허함에 시달리던 김태준 회장님 앞에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려 용기를 낸 12살 소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귀찮음과 짜증을 느끼셨지만 소년이 조심스럽게 꺼내 보인 낡은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20년간 외면해온 그의 과거를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야심차게 뿌리치고 떠났던 유일한 첫사랑, 이수진 씨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빛과 그 어머니의 이름이 겹쳐지는 순간 회장님은 이 소년이 자신이 20년간 모르고 방치했던 친아들일지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운명적인 진실 앞에 무릎 꿇고 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온 재벌 회장님의 인생은 이 한 장의 사진과 아들의 절박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속초의 해변 카페는 오후의 햇살을 받아 유리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테라스석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눈부신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재벌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성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자녀들과의 불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혼자 넓은 집에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의미 없는 회의와 계약서들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한 소년이 망설이는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민준은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이미 여러 번 거절당했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아파 보였고 그것이 민준을 다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오려 하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김태준 회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민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김태준 회장이 고개를 들었고 순간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또 다른 구걸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절박함이 아닌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무게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김태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가죽이 벗겨진 작은 지갑이었고 그 안에는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쳤고 김태준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그 순간 김태준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젊은 시절의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아직 가난했을 때 만났던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젊은 시절의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날 그녀가 가져갔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회장의 반응을 보며 당황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가 필요해서...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습니다. 김태준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년의 눈동자 색깔, 이마의 형태, 미소 짓는 모습까지도 사진 속 그녀를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소년은 순수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태준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수진. 그가 20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그녀를 생각하며 보냈고 후회와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이름이 이 소년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20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태준은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야심이 있었지만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매일 그 식당을 찾아갔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가난한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었고 지칠 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김태준에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하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꿈꿔왔던 성공의 기회였습니다. 김태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과 성공 사이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만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그날 밤 김태준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울었지만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꿈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 꿈의 장애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 침묵했습니다. 김태준은 떠났고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혼자 낳았고 힘들게 키워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민준이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키우며 한 번도 김태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아버지의 좋은 면만을 이야기해 주었고 아버지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떠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김태준 회장은 소년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생일이 언제니?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12년 11월 5일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가 수진과 헤어진 것이 2012년 2월이었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꺼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를 내 어머니께 데려다 줄 수 있니?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고 민준은 회장을 좁은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해변가에서 멀어질수록 건물들은 낡아졌고 거리는 좁아졌습니다. 김태준은 이 길을 걸으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 펜트하우스와 명품 시계,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2층의 작은 방문을 열었고 김태준은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침대에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수진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고 병이 그녀를 야위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깊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태준.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20년간 쌓인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후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그에게 위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약한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 당신이 성공한 거 알고 있었어. 뉴스에서 봤어. 잘 됐다고 생각했어. 김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와 이 아이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어. 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이분은 내 아버지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궁금해했던 소녀는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과 지위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수진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민준이와 나는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김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최고의 의료진을 불렀고 수진을 서울의 최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진은 치료 가능한 병이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를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김태준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처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거리로 나섰고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다니니?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작년에 그만뒀어요. 김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즉시 민준을 다시 학교에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을 최고의 학교에 등록시켰고 새 옷과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배운 것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순수함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새 학교에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부유한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곧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들을 위해 아늑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가족이 함께 지내기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에게 빚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말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야. 이건 내가 20년 동안 하지 못한 책임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수지는 그의 진심을 느꼈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에게도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태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재산 분할을 걱정했고 민준과 수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수진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야. 너희가 이해하든 안 하든 이것이 내 선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돈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분개했지만 이미 이혼한 사이였기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준은 이 모든 반발을 예상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태준은 변화했습니다. 예전의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과 축구를 하고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 식사가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졌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성실함과 배려심에 감탄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이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태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주는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선정되었고 김태주는 그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상을 받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김태준에게는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건강을 회복했고 민주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그날 용기를 내어 다가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낡은 지갑 속 사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회사에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민준처럼 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가정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태준은 재단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건강을 회복한 후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빵 굽는 것을 좋아했고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재정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수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다만 첫 손님으로 매일 베이커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그 어떤 고급 카페보다 맛있었습니다. 수진의 베이커리는 곧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빵은 정말 맛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손님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민주는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복수심이나 원망이 아닌 사랑과 도움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 김태준은 아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민주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의학 서적을 읽고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김태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과 민준의 순수함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태준의 큰아들은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히려 너는 아버지를 되찾아 주었어. 고마워. 민주는 형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김태준은 속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가 민준을 처음 만났던 그 해변 카페였습니다. 그는 같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와 낡은 사진 한 장이 그에게 잃어버린 사랑과 가족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그날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그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와 수진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젊고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그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니,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공과 부를 얻었지만 동시에 사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태준은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고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수진과 김태준은 동시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은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놓지 않을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준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성공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진정한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그것을 잊었지만 이제 다시 기억한다. 민준에게 고맙다. 내가 나를 찾아준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내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 대해 썼습니다. 내 영웅은 내 아빠다. 아빠는 부자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빠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아빠는 나에게 돈보다 시간을 준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다. 그것이 아빠를 영웅으로 만든다. 선생님은 그 장문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너도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의 베이커리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빵도 좋아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에 더 끌렸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과 배려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가끔 돈이 없는 아이들이 오면 그녀는 무료로 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배고픈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커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빵뿐만 아니라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김태준은 회사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 민준이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선택이겠지만요. 이사들은 놀랐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김태준의 변화를 목격했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CEO를 선임했고 김태준은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주는 18살이 되던 해 대학 입학 원서를 썼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선택했고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한때 거리에서 구걸했던 소년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최고의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김태준과 수지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김태준과 수지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새 출발선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김태준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닮았어. 꿈을 이루는 힘을 당신에게서 물려받았어.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주는 우리 둘보다 훨씬 나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삼겹살 집이었지만 그 시간은 황금보다 값졌습니다. 민준의 대학 생활은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그는 공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방학 때는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교수들은 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민준 학생은 단순히 의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민준은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등 어려운 과목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떠올리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김태준은 은퇴 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지갑 속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출판사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에게 중요한 것은 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그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면서 그는 비로소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50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김태준은 그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 더 바랄 게 없어.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주지 못한 선물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졸업식장에는 김태준과 수진, 그리고 이복 형제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준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7년 전 해변 카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졸업식 후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나중에 거실에 걸렸고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고 가정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저소득층 환자들을 많이 보는 병원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동기들은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대형 병원을 선택했지만 민준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주는 그가 가지지 못한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은 힘들었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병원에 한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보며 7년 전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을 도왔고 필요한 모든 치료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주는 자신의 월급으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그 소녀는 나중에 건강을 회복했고 민준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커서 저도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게요. 민주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김태준의 책은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특히 성공했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김태준은 선택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한 강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 후 그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베이커리는 체인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점포에서 같은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커리는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빵뿐만 아니라 희망을 샀습니다. 수지는 각 점포를 방문하며 직원들을 격려했고 그녀의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는 30살이 되던 해 자신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특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진료했고 능력에 따라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김태준은 재정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민주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희망의원이었습니다. 작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개원 첫날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고 민주는 새벽까지 그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김태준과 수지는 환갑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자녀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에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웃음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김태준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올리지 않았잖아. 이제라도 올릴까?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종이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반지를 준비해 두었고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민준도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고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야. 민주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행복한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용기를 내어 우리를 찾아준 덕분이에요. 결혼식에는 민준이 치료했던 환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태주는 70살이 되던 해 다시 속초의 그 해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수진, 민준, 며느리,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손자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15년 전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주는 손자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도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김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거야. 내가 나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아들아.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야말로 용기를 냈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랑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와 사랑의 눈빛을 나눴습니다. 수지는 두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두 남자는 이제 진정한 부자지간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한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의 용기, 낡은 지갑 속 사진 한 장, 그리고 다시 타오른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죠? 기억나요.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그가 떠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김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언제나 사랑했어. 민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아내를 평생 사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절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행복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당신처럼 좋은 사람으로 키우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카페를 나서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시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김태주는 뒤돌아보며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에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했고 사랑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태주는 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을 기억해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단다. 밤이 되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숙소로 돌아갔고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추억, 그리고 미래의 꿈들을 나눴습니다. 김태주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돈도 지위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그는 평생 잘못된 것을 쫓아왔지만 이제는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이야기를 꼭 책에 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밤 김태주는 침대에 누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민주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 어려움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잖아. 그것으로 충분해.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빵과 김태준이 내린 커피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빵을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은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었습니다. 속초를 떠나는 길에 김태주는 차를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인생은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진심 어린 대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이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에 오자. 민준이도 휴가 낼 수 있을 거야. 세월은 계속 흘렀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모였고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했습니다. 민준의 병원은 성장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수진의 베이커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김태주는 자선 활동에 전념하며 의미 있는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 각자는 행복했고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매일 활발했고 작은 일상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김태준이 80살이 되던 해 그는 다시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귀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상실과 후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책은 회복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 책을 민준에게 헌정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가 나를 찾아준 덕분에 나는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민준은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책은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김태준과 수진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태주는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멀리 왔지만 결국 서로에게 돌아왔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정원에는 수진이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저 멀리 손자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김태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생명은 이어지고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가 민준에게 주지 못한 어린 시절을 손자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속죄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손자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김태주는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이 맞았다고. 한때의 아픔과 이별도 이제는 그저 인생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고 김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부모님을 뵈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주는 아들을 보며 일어나 포옹했습니다. 오늘 힘들었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보람 있었어요. 오늘 한 환자분이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김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포옹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웃음과 대화가 넘쳤습니다. 김태주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한 소년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운명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김태주는 미소 지으며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준과 수진만 남았고 그들은 다시 정원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수진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수진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은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이별과 재회, 상실과 회복, 후회와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용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태준과 수지는 그 용기를 가졌고 그 결과 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의 해변 카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김태준 가족은 그곳을 찾아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카페 주인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가끔 단골 손님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태준과 수진 그리고 민준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에게 감사함과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자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사랑과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김태준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한 소년의 용기가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그는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며 용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되고 어떤 이야기는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김태준과 수진의 이야기는 후자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했습니다. 인간적이었고 공감할 수 있었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용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용기, 김태준의 용기, 그리고 수진의 용기. 각자 다른 형태의 용기였지만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용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 이 용기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민주는 이 용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들도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은 85살이 되던 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도 아버지를 돌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태준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이 세상을 떠나던 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태준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그 후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분이셨고 사랑하는 법을 아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김태준이 떠난 후 수지는 슬퍼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 추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베이커리를 운영했고 손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고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지는 가끔 속초의 그 해변 카페를 혼자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선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김태준 재단을 설립하여 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재단 일을 하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첫 장학생은 10년 후 의사가 되어 다시 재단에 돌아왔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수진도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활발했습니다. 손자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증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수지는 증손자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김태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녀는 증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언젠가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렴. 증손자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속초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 해변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곳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 같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주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카페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에서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소년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나도 한때 너와 같았어. 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소년을 도왔고 그의 가족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소년을 보며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저를 도왔고 이제 제가 다른 아이를 돕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가 봐요. 수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민주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지는 90살이 되던 해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 베이커리 직원들, 그리고 그녀의 빵을 사랑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재단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도 백발이 되었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배운 사랑과 용기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이들도 모두 자라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 가치관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속초의 그 해변 카페를 혼자 찾았습니다. 그는 45년 전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 낡은 지갑 속 사진,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민주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갔던 그 순간, 아버지의 놀란 표정, 그리고 그 후로 펼쳐진 기적 같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45년 전 그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지갑 속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민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함께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45년 전에도 여기 오셨죠?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제 중년 신사가 되셨네요. 그때 일 기억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여기서 제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카페 주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참 아름다웠어요. 가끔 손님들에게 들려주곤 해요. 용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민주는 카페를 나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내 아이들에게도 꼭 전해줘. 사랑과 용기는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해. 아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속초를 다시 찾았다. 45년 전 그날이 생각났다. 나는 어린 소년이었고 절박했고 두려웠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들의 사랑은 제 안에서, 제 아이들 안에서, 그리고 제가 도운 모든 사람들 안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민주는 70살이 되던 해 병원을 젊은 의사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단 활동은 계속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주는 강연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주는 80살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속초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 손자, 그리고 증손자와 함께였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 그 해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증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5년 전 증조할아버지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증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작은 얼굴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민주는 증손자에게 그 낡은 지갑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해라. 이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용기와 사랑의 상징이지. 증손자는 지갑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민주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의미 있었다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당신들의 사랑이 이렇게 꽃피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속초의 해변 카페에서 어린 소년이 용기를 내어 한 남자에게 다가가는 꿈을,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보는 꿈을. 꿈속에서 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젊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을 껴안았고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김태준과 수진의 사랑, 그들이 민준에게 준 사랑, 그리고 민준이 세상에 나눈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용기를 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속초의 해변 카페는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가고 햇살은 유리창을 비춥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 커피를 마시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기와 사랑이 만든 기적.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